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5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DI 통일. 예,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또 아주 이슈가 되는 어떤 내용들 전반부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또 종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가 볼까 합니다. 성 소장의 주식 대혁명.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예, 일요일 저녁 7시에 본 방송 재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성 소장의 3714-2856-108의 비밀. 자, 오늘 첫 스타트 뭘까요? 네. 하여튼 지난 한 주간 아주 이슈가 되는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래요. 코스닥 상장 폐지 50곳. 예, 50곳.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치,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면요, 2020년도에는요 23개가 상장 폐지가 됐고요, 21년도에는 36개, 그리고 22년도 37개, 23년 37개, 모두 키 맞추기 한 것 같아요. 그렇다가 24년도에 48개가 됩니다. 그런데 25년 50개는요, 이 밑에 바로, 예, 기준은요, 예, 9월 14일 현재입니다. 예, 9월 14일 기준으로 무려 50개가 상장 폐지됐다라는 것은 60개, 70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된다. 코스피가 뭐 사상 최고치를 또 뭐 계속 경신을 합니다. 그래서 전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12월까지는요, 못해도 4,000포인트는 가볍게 넘겨야 된다. 그냥 한 4,400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내년 1분기, 즉 3월 이전까지는 그냥 5,000포인트는 가줘야 그게 본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PBR이 1.5에서 1.6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요, 1,400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유입 병행돼야 된다. 병행이. 예, 신뢰 회복. 그러니까 잘못된 기업들은 빨리빨리 퇴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부실 기업은요, 들어오지 않는 게, 예, 저는 좋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고 가요. 올해 들어 2025년도 올해 들어서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실 기업 퇴출, 스펙 합병 실패로 인해서 이미 지난해 상폐 기업 수를 넘어섰는데 9월 14일 기준으로 5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시장 퇴출과 진입 심사를 동시에 강화했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 퇴출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진입 심사를 좀 강화해서 쉽게 하면 정신 나간 종목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 성장 동력이 양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상표 결정에 불복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막 두 번씩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상장 폐지 결정 후 절차를 기다리는 스타코링크, 그다음에 PCL, 그다음에 MFM 코리아 등등 기업들이 남아있지만 연말까지 상폐 기업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관측입니다. 예, 그래야 맞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현재 거래 중지 코스닥 상장사, 이거 있잖아요. 요 종목들 3개. 자, 이제 2개만 볼게요. 스타코링크, 예, 꽤 오래됐어요. 이쪽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가격. 그리고 지금 1,700
1976원이고요. 어쨌든 거래 정지됐고, 이거는 뭐 상장 폐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자고요. PCL이란 종목은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23,300원. 21년 5월 달에 23,300원 찍고 여기 지금요. 302원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거래 정지가 그렇게 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자 보실게요. 이 회사를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18%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끝났다라고 여기서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내 것도 그런데 그럼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 요쪽이 이제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이것도 챙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적자입니다. 그죠? 예, 적자. 적자. 늘 이야기하지만 한 3년 정도는 소위 이제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4년째 되는 해에는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게 맞고 이거를 좀 주기를 좀 짧게 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부채 비율 보면은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뭔가 좀 괜찮아 보이다가 거래 정지 되면서 그러니까 저 뭐라고 그랬어요? 관뚜껑에 들어가 봐야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3%의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BPS라고 있어요. BPS도 갑자기 15,000원, 14,000원대에서 뚝 떨어져서 2,500원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과연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면서요.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매출액이 늘었네, 영업이익이 늘었네, 직전 연도, 직전 분기 대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 그리고 청산가치 BPS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가치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한 PBR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재조명받고 있는데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래요.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제조업 기반으로 수출 경쟁력 세계 4위입니다. 4위. 엄청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로 계산하면요. 우리가 순위로 한 9위, 10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훌륭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금융 쪽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약 40위 정도 됩니다. 금융은 전 세계.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원화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화폐를 전 세계에 얼마나 통용되고 있느냐 0.1%가 채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아무리 제조강국이고 아무리 GDP가 뭐 9위, 10위면 뭐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주식시장이든 어떤 무슨 금융시장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아니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 알겠죠? 예,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왜 정상화가 안 됐느냐? 예, 우리가 5년 단임제, 그러니까 18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이가 8년을 했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나왔죠. 5년 단임제, 우리가 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노태우 대통령부터 쫙 이어졌죠. 그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드디어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로서는 과연 이게 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량주 혁신기업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수십 년간 보니까 몇십 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하고 똑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좋아요.
혁신기업,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100개가 상장하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정말 회사, 기가 막힌 회사인데 돈이 없다. 이것까지는 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인정을 하나 다 그렇다라니까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을 했고 최근에 강화된 상장 폐지 그다음에 IPO 제도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좀 본격적으로 제가 좀 꼼꼼하게 좀 짚어가 볼 텐데요. 드디어, 하여튼 폐가망신 작전주 1호가 나왔습니다. 1호가.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 부분에서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이 기사는 어제 뜬 건데요. 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어떤 종목인가.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늘 방송에서 그 종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DI 동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장 등 슈퍼리치 얼마, 1,000억 주가 조작 적발, 폐가망신 1호 사건. 그래서 합동 대응단에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택, 사무실 10여 곳 압수수색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요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한 200 몇십억, 230억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2배, 그럼 460억을 이제 과징금 첫 부과하겠죠. 예, 그래요.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원장님하고 대형학원 운영자는 돈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엄청 많죠. 그죠? 그럼 개인 투자자는요. 돈이 엄청 많아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9개 가진 자가 왜 하나 가진 자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DI 동일은 오늘 이제 거기다 이제 공시도 내고, 우리는 전혀 몰랐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요. 자,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어쨌든, 방송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그리고 금융회사 지점장 등 현직도 있습니다. 현직. 예, 그래서 이게, 큰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 친구들이 얼마, 1,0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작전하는데 1,000억 정도면 돈이 없는 겁니다. 1,000억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전혀 없어야 1,000억 갖고 가능하죠. 실제적으로 작전하는 애들 대개 한 3,000억, 4,000억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자금을 동원해서 대형 주가 조작에 나선 정황이 이번에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한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해서 출범한 합동 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주가 조작, 폐가망신
본보기가 될 것인지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인터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과징금 말고 이거 1,000억 있잖아. 1,000억 주가 조작하려고 돈 준비한 이 자금도 원래 법적으로는 회수하게 돼 있대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수하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과징금만 문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만들어줘야 정말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 금융 그러니까 수출시장에서 제조업 기반 세계 4위 GDP 9위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금융주고는 40이에요. 40이면요. 무슨 저기 뭡니까 막 동남아 막 그 회사란다. 그 나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가는. 얼마 전에 난리 났던 뭐 네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거 뭔가 대혁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게 이제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기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재력가인데 또 자기 돈 갖고 안 하는 모양이요. 예? 또 대출도 받았어요. 예. 어차피 작전해서 갚으면 될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금융권 대출, 이제 금융은행에서는 모르죠.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재력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학원, 의료재단 그런 소유주가, 소유주가, 예. 대형학원도 돈 그렇게 벌면서 그 돈 갖고 이 짓을 한다.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세조정 자금 마련을 1,000억 원 성당 마련을 했고 법인자금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합니다. 예, 기획을 하는데 DI 동의를 우리는 몰랐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정말 그럴까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예, 금융사 여기 써 있습니다. 전 현직 임원, 그 다음에 지점장도 있고요. 증권회사겠죠, 그죠?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범죄 중에서 최악질의 범죄 행위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예,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 그러니까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그게 5년 단임제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처럼 좀 길게 갑시다. 그래야 뭔가 뭐 정책을 방향을 잡고 뭐 나라를 발전시키지. 5년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뭔 봉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세조정 주문 이게 통정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가 사고 또 뭐 내가 팔고 네가 사고 내가 팔고 그러니까 통정거래. 그러니까 고가 매수 가장 매매 통정 매매 허수 주문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대규모 부당이득, 그 인위적 주가 상승. 그래서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한 230억을 벌었단 말이죠, 그죠? 예, 230억. 그러면 230억. 과징금 합쳐서 2배니까 460억. 그 다음에 1,000억 뺐고, 이 금융사 전현직 임원, 이거 조작하고 이거 작전했던, 예, 차티스트들, 얘네들 중형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형학원, 의료재단, 이 사람들은요, 징역을 한 40년, 50년 이렇게 때려야 된다니까요. 미국은 그런다니까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예. 부동산도 똑같아요. 아시에요? 부동산도? 금감원처럼요, 부동산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만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감독원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사고 나중에 실거래가 올려놓고 나중에 거래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누가 힘드느냐. 국민들이 힘들어요. 서민들이. 아시겠죠? 이건 참 이게 언제적 쓰던 방법인지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진짜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1,000억 뺐고 460억 과징금 물리고 그다음에 이거 230억 시세 차익만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뭐 했냐면 유인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1,000억 이상 시세조정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해서 막 뉴스도 뿌리고 그 뉴스 뿌린 언론사들도 철저히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해가지고 얼마를 뺐어? 230억.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500, 2천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 돈들을 그러니까 종합병원 운영자, 대형학원 운영자가
아니 개인 투자에 그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이 작년부터 이 녀석들이 230억을 벌었어? 좋아? 그리고 소고기 먹냐? 예? 예? 그러니까 이 돈을요 1000억 뺏고 460억 받아서 저는 꼭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저 대통령님께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잘못도 있겠지만 그 유인을 당해서 지금 가슴앓이 오늘 뭐 거의 하한가 떨어졌잖아요.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위로금으로 한 10만 원씩 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안 됩니다. 제발 그런 세력들이 없어지면 좋겠고요. 예전에 그 작전 세력들의 명동 사채업자의 소위 이제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저 특례상장이나 신성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요. 지금 회장으로 가 있다니까. 여의도 가면요. 사무실에 다 회장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의 회장이라니까요. 그때 당시 작전했던 그 친구들. 그러니까 전에 그런 작전 혐의가 있는 전과가 있는 분들은요. 이 시장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고 현재 그런 친구들이 상장된 회사의 회장으로 대표이사로 있다라고 그러면요. 그것도 좀 정리정돈을 해야 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 제 생각이에요. 자, 이러한 시국에도 지금 뭔가 새로운 개혁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호 폐가망신 이제 업체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업체 DI동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 관계자들 샅샅이 뒤져서 계좌 동결시킨 거 잘하셨고 1000억 뺐고 460억 받고 하여튼 그렇게만 거두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몇백 개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 싸그리 조사해가지고요. 돈을 싹 거두면요. 우리 국민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줘도 남을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남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371 856.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상장을 하나 합니다. S2W라고 하는 종목.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요. 어떤 억하심정이 있거나 성수장 왜 그래? 아닙니다. 오늘도요. 주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투자 여러분, 저는요. 내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사든지 어쩌든지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예, 저는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야 이거 사보려고 그러는데 아들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자 수갑을 채울 겁니다. 우리 어머니. 자 보세요. 이 분봉 흐름인데 상장 첫째 날인데요. 여기 뭐라고 쓰냐면 신성장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특례 상장인데 특례 상장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다시 한번 특례 상장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저께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삼성전자가 그저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뭐 9만 원까지 넘어갔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주수,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대체거래소 때문에 막 2주 가지고 상한가, 한 주 가지고 하한가. 나는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대체거래소도 없애고 그다음에 특례 상장 제도도 없애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해 주실 것을 굳게 저는 믿습니다. 그냥 상장 첫날 이제 고점으로 보면 최고점이 27,700원이고요. 저점이 23,850원을 찍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잘 보세요. 물론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그렇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더 웃긴 거는 증권 방송에서 이걸 제시하더라. 야, 이게 AI 관련주래요. AI 같은 소리 하고 AI 관련주래요. 자, 첫째 날 상장 첫째 날 대주주 지분이 없습니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BPS라고 하는 청산가치를 쓰지 않습니다. 써야 된다고요. 써야 된다고요. 왜 안 씁니까?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예, 적자입니다. 지금 계속. 이거 보면 3년 연속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 그리고 직전 상장되기 전 직전 2년 전에는 비체비율이 완전 잠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쩌다가 지금 2025년도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AI가 지금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이 시대에 이게 뭡니까? 예전에 그 아십니까? 98년 IMF 맞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막 아주 대한민국 아주 폭망했을 때
그때 당시 뭐 그냥 오피스텔에 조그만 뭐 한 7평짜리에 책상 하나 놓고 상장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해 드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보세요. 지금 2년 연속 부채비율이 완전 잠식에 UV율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가 상장합니다. 그래 놓고서 이게 지금 150 기준인데 230%. 예? BPS는 써놓지도 않고 이 회사 가치, 청산 가치를 쓰라고 가치가. 야, 너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3만 원에 사든지 2만 원에 사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BPS 대비 2.5배 이상은 철저하게 저는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2.5배 넘어가는 친구들은요 그냥 계좌 동결하고 다 잡아드릴 것 같아요. 왜 그래라고 철저하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봤어요.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 드디어 AI. 조금 있으면요 AI 끝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죠? 예, 자 보십시오. 그냥 짧게 읽어볼게요. 자, 이 회사가 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제 기준으로 봐서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자, 지식 그래프 기반의 멀티 도메인 빅데이터 격자 분석 기술을 활용한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 서비스 기업인데 대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정제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가공하여 데이터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핵심 정보만을 추출해 여기 제공하고 인터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자, 인터폴, 일본 정부, 싱가포르 국방부, 대만 증권거래처 등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우리나라 주요 공공 및 정부기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어디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죠. 예? 세계 인터폴, 일본 정부기관, 싱가포르 국방부, 대만 증권거래소. 자, 다른 건 차치하고요. 일본 정부기관에서 이걸 쓴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일본이 어떤 애들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도 써놨어요. 주요 공공 및 정부기관, 우리나라, 국내외, 비롯해서 제조, 금융, 그다음에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뭐 했다? 확보했다. 고객사로 확보했다. 뭐 거래를 계약서 쓰고 매출을 띄우는 게 아니라 고객사로 확보했다. 왜 여기만 해요? 더하지. 미국 정부기관, 미국 증권거래소 뭐 다 쓰지. 이 내용 여기서 여기까지 읽는데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터폴, 일본 정부기관, 싱가포르 국방부, 대만 증권거래소 뭐 확보는 했대요. 확보는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책을 만들더라도요. 만화책을 내가 이렇게 집필해도 이 정도는 안 하겠죠. 그죠? 이게 상장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좀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봤냐면요. 이것을 본 겁니다. 둘째 날에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BPS가 써 있습니다. 뭐랍니까? 500원이랍니다. 뭐라고요? 500원. 아니, 특례 상장인데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 가치가, 청산 가치가 500원. 1,000원짜리 이하는 쉽게 하면 여러분들 HTS 모의 투자도 이거는 살 수가 없다니까. 1,000원 이하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직전년도, 두개년도 완전 잠시 해당사항 없을 때는요, 마이너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어디서 심사하느냐? 한국거래소에서 AI 관련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업체 2군데를 선정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심사되고 평가돼서 올해 9월 14일 기준으로 한 50개 정도가 상장 폐지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특례 상장 종목도 다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평가했던 그 기업체가 있잖아요. 회사 아무리 봐도 파도 사건도 그렇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상장할 수 없는 종목인데 떠넘기는 거죠. 우리는 몰랐어요. 저 한국거래소인데요. 저 업체가 판단했기 때문에 믿었죠. 라고 한 그 업체 2군데와 결국에는요. 다 철저하게 아주 응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500원짜리를 여러분들 사고 싶습니까? 이거는 상장을 될 수가 없는, 상장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전 윤석열 정부까지라니까요. 지금은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셋째 날을 봤어요. 첫째 날을 봤어요. 첫째 날. 첫째 날은 뭐라고요? 예, BPS도 안 써 있고 지분도 안 써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요. 셋째 날
드디어 써 있습니다. 대주 지분이 22%. 자, 이제 2.42%만 날아가면 이 회사는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어온 거죠. 아까 DI 동일이나 이 회사나, 그러니까 500원짜리의 2년 연속, 3년 연속 이 적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지금 4년 연속 적자에 부채비율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는 회사가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인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이 시장에 진입해서 이 회사 가치가 500원짜리를 그 지분 봤더니 셋째 날 드디어 둘째 날에 이거 쓰고 셋째 날에 이거 썼는데 여러분 상장을 하면 되게 지분을 우지분 50.01% 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더본코리아처럼. 그 작정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다 그 말이요. 그럼 이 시가총액이 2,300억 이거 이렇게 될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오늘입니다. 9월 24일. 오늘까지 보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가 간 겁니까? 37,500원. 이게 아까 보셨죠? 이 회사가 뭘 만드는데? AI 기반으로. 예? 싱가포르 국방부, 일본 예? 무슨 정부기관, 대만 증권거래소. 그래요. 정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정말 확보해서 매출을 띄워서 어느 정도 그죠? 매출을 띄워놓고 현금 유불도 만들고 꾸준한 매출액, 영업이익 흑자, 부채비율 높고 유보율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이 회사 가치가 27,000원인데 상장을 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500원짜리. 그래서 그리고 대주주 지분도 한 70%, 68% 이 정도 들고 있어야지 시작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22% 그러고 청산가치 얼마요? 500원 이러면 이거는요. 이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니지만요. 소액 같으면 어떻게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방송을 비롯해서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서 아주 캡처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랬어요.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유입 병행된다. 혁신기업 유입. 정말 소외되고 정말 힘들지만 이 회사 정말 튼실하고 정말 상장을 시킨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무슨 백으로 들어와서 이 시장을 또 혼란으로 빠뜨리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정상이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 당신이 몰랐던 주식시장의 뒷면을 보고 계십니다. 주식 대혁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3714-2856 108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요. 잠깐만 숨고르기 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반복해요. 예, 그래요. 이거 뭐래요? 가격 조정. 그래요. 가격 조정. 예, 가격 조정입니다. 이거 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횡보한다. 이거를 기간 조정. 이거 교과서예요. 예. 오르는 거. 예, 이건 뭐예요? 그냥 상승. 여러분, 이것도 가격 조정이에요. 뭐처럼? DI 동일처럼. 주식은요, 그냥 가격 조정이에요. 횡보 기간 조정이요? 이것도 가격 조정이에요. 브레이크 밟은 거죠. 예. 뭔가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나 이렇게 횡보할 때는요. 거래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3714-2856이라는 이야기는 자, 3714-2856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를 일수와
예, 퍼센트로 계산하면 된다. 자,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X축, Y축 강의도 했고요. 무슨 뭐 61선이 어쩌고 저쩌고 21선이 어쩌고 저쩌고 121선이 어쩌고 저쩌고 예, 그거는 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에 의한 저는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사이버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이버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이버원. 원. 그래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자, 지분이요. 55.85%입니다. 맞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안정성 지표의 유동 비율은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스탠다드가 200%인데 지금 400%를 넘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2천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갚아야 될 빚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여기까지는 합격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 들여놔야죠. 정말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네? 안 돼요, 이러면. 자, 여기 매출액 꾸준하게 228억에서 매출액이 247억, 그 다음에 479억.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19억, 13억, 113억. 훌륭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유보율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요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보율이 1,600%입니다. 여기까지 정상이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회사 해야 되잖아요.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잠깐 여기서 매출액이 줄고 영업이익이 잠깐 손실이 조금 날 수도 있지만 부채 비율, 유보율 그냥 안정적이고 이게 맞다고요. 그리고 BPS가 뭐라고 쓰냐면 3,470원, 3,470원, 3,470원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BPS는 지금 0.8배로 거래되고 있어요. 0.8배. 아주 정상적이에요. 올랐어야 1.4배. 예, 0.8배로 거래되고 있어요. 뭐가? 사이버원. 그러니까 아까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특례 상장 그런 종목들 500원짜리를 대지분이 22%야. 그런데 3만 얼마에 산다고요? 미쳤습니까?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회사 보자. 사이버원. 여기 보셨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3천짜리. 근데 얘도요, 오조사. 여기서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기간 조정. 뭐라고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그런다고? 아니요. 이것도 그냥 가격 조정이에요. 누가? 가격 조정이에요. 누가? 그냥 가격 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가격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관심도 없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몇 월 며칠 갑자기 짜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예. 제가 볼 때는요 무슨 허가를 득한 것 같아요.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간 얼마를 올려 뭐 이렇게 뭐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기준봉이라고 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요. 그럼 이 기준봉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날 매수 날짜를 보자. 이게 자 기준봉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이게 7일째 되는 날 주가가 빵 오르면서 25.78%를 올라간다. 자 보세요. 7%는요. 7%는 네? 여기서 배수를 더하면 돼요. 7일간은 14% 이상이 나오면 매도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14%. 그 다음에 14일이 지났다 그러면 28%. 그런데 이건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어떻게다? 던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봉이 나와서 수환님 매수 했는데요. 갑자기 확 올랐어요. 이때의 기분. 여기서 모아서 실제적으로 어제 종가 대비 25.78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약 한 3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비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이잖아요. 이런 회사는 장난 안 쳐요. 그런데 어떤 회사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쯤에 나타났을 때, 기준봉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거를 들어가야 될까? 안전하게? 야, 내 소중한 돈이야.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예. 이런 종목에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매수를 해도 주식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편안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BPS라고 하는 이 3,474원을 그냥 가볍게 2번 더하면요. 한 7,000원 금방 돼요. 그러면 이게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다시 좀 눌려야죠. 이게 7일째니까 14%를 가야 되잖아요. 뭐가 종가 대비 14% 오케바리. 그리고 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사서 올라갈 때는 이 종가 대비 다시 28%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라고요. 꾹꾹.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이렇게 무슨 파동이 어쩌고 눌림목이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7%고요. 그 다음에 14고 28, 56.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종가 단순에 55, 10, 20, 60, 12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이평선이 아니고 보조지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꽤 오랫동안 10년 넘게 만드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이버원을 보셨어요. 주식 대혁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저기 추석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인가요? 제가 무료 강연회를 추석 지나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몇 시냐면요. 전에는 1시였잖아요. 12시입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 미리미리 신청하시고요. 인원이 꽉 차면요. 일단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추석 잘 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추석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여튼, 안전하게, 아까 이제 성성이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특리상장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종목만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볼텨 이런 분들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갈게요. 이번에는요,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요. 소장님, 이 종목은요, 12%예요. 소장님이 얘기하는 20% 이하 종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늘 말씀드리는 게 5% 이상 주주, 2만 5% 자기 주식, 자사주. 저는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신경 쓸 거 없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최대 주주가 별 5개, 최대 주주가. 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소고기만 먹겠어요? 소고기만 먹겠냐고요. 냉동 삼겹살도 먹어야지, 그죠? 증할 게 없으면 할 수는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심스럽게 하자. 그것도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럼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제가 엠빵 매매라고 엠빵 이게 예전부터 포크원도 엠빵 매매 막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강의할 때가 MB 매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방송으로 뛰쳐왔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했던 게 이제 MB 매매 그랬더니 이니셜로 이명박 대통령 이니셜이 엠박, 맞박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조심스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되거든요. 기준봉.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봉.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똑같은 차트인데요. 이렇게 신의 사자로 왔습니다. 여기서 잘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삼형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대주주 지분이 12%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없으면요, 안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사하고 이제 후식으로 가볍게 믹스커피 한잔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삼형 엠텍. 자, 여기서 여기 이 동그라미를 볼게요. 이 동그라미인데 이게 뭐라고 하세요? 14%. 그러니까 기준봉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는데 시가로부터 7% 이상 14% 이하가 돼버리면 기준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 20% 이하 이런 종목은요, 해야 소위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요 선에서 움직이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사이버원 이런 종목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게 안전한 종목에는 비중을 좀 실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무거운 종목이야, 가벼운 종목이야. 이거를 떠나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부터 매수하시는 거죠. 그죠? 예, 내일부터 매수했겠죠. 그죠? 매수하니까 바로 상한가 가버리죠. 그러니까 왜? 이틀 만에 상한가. 그러면 이제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이제 단타라고 하는데 단타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돈이 없는 거지. 예? DI 동일 같은 경우는 1000억 갖고 있다며 이건 1000억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20% 이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종목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한국거래소 이사장이고 금감원장이고 금융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디 증권회사 소수 지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몰렸던 어떤 계좌를 딱 들여다보면 다 나와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도 한다. 요즘 같은 시장 변동성 강하고요. 정말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거는요. 몇 퍼센트 가야 되냐면 기준봉 나오고 몇 퍼센트? 예. 3일 안에 7% 가야 정상인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건 어떻게 걸리는 줄 알아요? 바로 과열 종목 지정되고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 투자 주의가 있고 투자 경고가 있고 투자 위험이 있는데 축구로 따지면 예? 상대편 발목을 차면 삑 휘슬 불죠. 그죠? 프리킥 하잖아요. 근데 발로 찼던 애가 또 차. 그러면 옐로 카드 경고 주잖아요. 근데 얘가 또 그 짓을 해 막. 예. 그러면 이거는 퇴장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주의 경고까지가 위험한 거예요. 주의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가면요. 예? 어떻게 되냐? 이거는 주의요, 주의. 과열 종목 지정이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한 7%를, 예, 이렇게 점을 찍고 있다가 그 지점에 금방에 밑골이 달 때 다시 재공략을 할 수 있으나 비중은 많이 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삼양엠 때. 그랬더니 정말이구나. 서인 말이 맞았구나. 대지집은 12%. DI 동일뿐만이 아니구나. 진짜 4,500개가 그렇다더니 다 그런 건가 보다. 그러니까 20% 이하가 되면 진짜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팔고 나갔으니 거기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되게 20% 이하 되면요. 뭐가 바뀌어요? 주주총회에서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그랬더니 상한가 가더니 바로 또 올립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커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예, 방대. 방대. 프랑스어로 매도 그 얘기인데, 예, 제가 이 단어를 썼냐면 방빼 그런 거예요. 방빼. 방빼. 이거는요, 맛도 아주 매도시키다. 막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그런 거고, 여기는, 이거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제가 입으로 얘기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따포로, 러시아어로 도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되면 이거는 예, 도망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급등주라고 하는 것도요.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파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나 이런 종목 대주주 지분이 12% 이하의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한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아까 봤던 사이버원 이런 종목은 괜찮아요. 꾸준하게 안전하게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X축 Y축이 예, 멋지게 돌아간다 그 말씀 드리면서요. 예, 바로 과열 종목 지정되면서 이 종목은 예, 거의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 대혁명을 함께 했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또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합니다.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